네, 그럼 제 거 화면 안 보이시는구나. 지금 어떠세요? 화면도 잘 보이세요? 오케이,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다음 주에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세준님께서 발표 진행 예정이셨는데 잠깐만. 네, 알겠습니다. 답변대로 하고 세준님께서 진행 예정이셨는데 회사에 좀 일이 있으셔서 급하게 좀 발표를 못하게 돼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강의 자료나 아니면 커리큘럼 이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음, 다, 다음 주에 하려고 했던 내용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CTF 쪽 인트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랑 하면 다 괜찮은 거죠? 네, 학습 목차는 일단은 CTF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CTF 참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CTF에는 어떤 문제 유형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CTF에 필요한 도구나 환경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는 CTF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고 CTF를 참여해 볼 수 있고 CTF는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지 설명할 수 있고 CTF에 필요한 도구나 환경 어떤 것들이 설치 가능한지 아는 상태에서 이제 설치를 해볼 수 있는 단계까지 하는 게 이번 강의 인트로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CTF란 무엇인가? CTF란 무엇인가? 캡처 더 플래그라고 합니다. 캡처 더 플래그는 아시다시피 모르시는 분들 있어서 한번 CTF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찾아볼게요. BOB 위키라는 게 또 있네. 보시면 CTF란 캡처 더 플래그의 약자로 정보 기술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획득한 점수를 통해 승패를 겨루는 경기다. 그리고 CTF는 크게 제퍼디 방식과 어택 디펜스 방식이 존재하며 방식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퍼디 방식은 폰업을 리버싱, 포렌식, 스테가노그래피 등 그리고 또 크립토그래피 등 여러 가지 분야의 문제들을 각각 푸는 방식이고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좀 스코어링이 달라지며 방식에 따라 동일 분야의 낮은 배점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더 높은 배점 문제를 열어볼 수 없는 형태도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야 다음 문제가 열리는 방식도 있다는 거죠. 어택 디펜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방정인이라고 부르고요. 팀별로 할당받은 서버에 대한 취약점을 발견하고 패치하고 그리고 공격팀은 해당 취약점을 이용해서 상대팀, 방어팀 서버를 공격해서 그 서버에 있는 취약점을 활용해서 공격에 성공한다는 플래그를 얻어서 이제 CTF 플랫폼 시스템에 그 값을 입력하면 스코어링을 먼저 취득해 나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CTF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고요. 제퍼티 방식과 공방전, 어택 디펜스가 있는데 무조건 이렇다기보다는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보통 예선전은 제퍼티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이거는 상대팀이 필요가 없어요. 동일선상에 1팀, 2팀, 3팀, 4팀이 동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을 때 이 각각 영역별에 대한 문제들이 오픈이 되고 그 문제를 먼저 풀어서 선취점을 얻거나
하는 그 결과로서 최종 점수가 그 탑N이 정해지거든요. 1위, 2위, 3위 이렇게. 그렇게 1위부터 뭐 10위까지 본선에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본선에서는 보통 공방전으로 이루어지는데 레드 팀하고 블루 팀하고 나눠서 이제 공격자 팀, 방어 팀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고 공격팀은 이제 방어팀에 대해서 취약점을 여기서 해킹하는 거고 그 방어팀은 먼저 내가 취약점을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뭐 보안 조치, 뭐 소스 코드에 대한 시큐어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어떤 취약점에 대해서 패치를 하거나 보안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탐지하고 방어하는 것들을 수행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점수가 나오면 그것도 이제 탑엔으로 1위, 2위, 3위가 정해질 텐데 보통 그런 거에 대해서 큰 대회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상금을 부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코드게이트 같은 유명한 이제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여러 그 대기업들 또는 모이에킹 회사들에서 서로 앞다투어 그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경향도 보이게 됩니다. 그만큼 공식력 있는 대회에서의 우승은 본인이 이직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문제를 푸는 게 되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팀원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각자의 잘하는 분야에 대한 역량이 다를 테니까 어떤 사람은 폰업을 좀 더 잘한다, 리버싱을 잘한다. 그러면 각각 영역별로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냈을 때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는 수 있고요. 혼자서 이걸 다 풀고 해킹 공방정도 다 하면은 정말 잘 하겠죠. 그럼 참 좋을 텐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팀을 잘 꾸려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오프라인 세미나 했을 때 노모에이 씨라고 그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 그 팀들이 이제 그런 유형의 CTF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도 아직 그런 기초적인 부분이라 이제 막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아직 뭐 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작년쯤에 한번 그 해킹 대회, 해킹 사이버 공격 방어 대회에 뭐 본선까지 간 적은 있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가서 여러 잘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뭐 교류도 하는 기간도 돼서 아 제주도 가지 않고요. 재작년이네. 정확히 말하면 재작년이라 그때는 서울에서 했었어요. 서울에서 했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때가 재작년이었네. 작년에 아마 제주도에서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이제 CTF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셨고 CTF 참여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CTF를 이제 하게 됐을 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는 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네. 개발자도 해당이 돼요. 뭐 어떤 해킹 대회 입상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떠한 자격증과 어떠한 석박사보다 저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점에 따라서. CTF 참여 방법은 일반적으로 제일 크게 알려진 CTF 그 time.org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이 지금 들어간 화면인데요. CTF time.org는 여러 해킹 대회들이 있어요. 온라인이 있고 그 온라인에 이제 입상하게 되면은 본선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스케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에서 해킹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스케줄 그리고 랭크 그리고 라이트업을 공유해 주고요. 여기서 말하는 라이트업은 문제 풀이입니다. 이미 지난 문제에 대해서 각자 풀이한 내용들을 이제 리뷰한 자료들을 이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고 보시면 크게 팀 레이팅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이쪽 영역을 보시면 2018년도, 17년도 뭐 과거 데이터도 있고 현재 1위는 벨신이라는 팀이네요.
그리고 2위는 이제 핀란드의 드래곤 섹터, 프랑스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 한국이 없는데 이게 아직 뭐 연말이 안 돼가서 그런데 결과는 모르죠 아직은. 저희 국내도 작년에 순위권에 있었는데 사이코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인가요? 아니면 정확히 과는 모르겠지만 그 고려대 해킹 방어 팀에서 국내 10위 안에 들었었네요. 그다음에 2017년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플레이드 페르먼트 오브 뭐 피윙이라고 PPP라는 팀이 있어요. PPP라는 팀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팀 중에 하나입니다. PPP라는 팀에서 이제 해킹 방어대에 우수한 실력을 많이 우수한 성적을 많이 거둔 바가 있고요. 그다음 드래곤 섹터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국내에는 이제 사이코도 유명하고 우측에 보시면 내용은 파스트 이벤트라고 해서 이 파스트 이벤트는 이미 지난 대회에 대해서 이제 레이팅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걸 누르게 되면은 그 라이트업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태스크 앤 라이트업을 누르시면 지난 대회에 대해서 이건 문제 네임이고요. 거기에 대한 배점 상황, 태그들을 붙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걸 눌렀을 때 보통 라이트업이 여기 써져 있거나 리드 라이트업을 눌러서 해당 사이트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오리지널 라이트업은 링크 연결된 거예요. 보통 기타브 같은 데다가 많이 올려놔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제 라이트업을 많이 써놓은 게 있고 거기 예제로 쓴 코드들 문제 실제 바이너리들 이렇게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CTF를 하나 더 추가했구나. 네. CTF를 공부하는 방법은 라이트업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 라이트업을 그냥 보시면 재미가 없고요. 직접 대회에 참여하시고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처음에 잘 모르니까 많이 게싱을 하죠. 답이 모를 때 이것저것 입력해 놓은 걸 게싱이라고 하거든요. 게싱을 많이 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 운 좋게 맞았을 수도 있고 안 맞았을 수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만이 라이트업을 봤을 때 좀 더 흡수력이 좋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좀 참여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CTF를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또는 신기술에 대해서 학습할 수도 있고 개발 실력, 포렌식 실력, 리버싱 실력 이런 것들도 재미있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업커밍 이벤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열릴 CTF에 대한 스케줄이 나오게 되고요. 곧 다가오는 다음 주 주말에는 구글 CTF가 열리네요. 그 다음에 ISITDU CTF도 열리고 이렇게 쭉쭉쭉 있어요. 딱 보시면 이제 그림이 파란색은 제파티고요. 빨간색은 어택 디펜스. 지금 본선이겠죠. 그 다음에 라이트업, 최근 라이트업들이 있고 그 마지막 챌린지에 대한 사람들 그 내용들, 스코어 보드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라스트 체인지스네. 네. 상태 변화. 이 정도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스태프 타임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본인이 이 대회를 이제 나는 개최할 거다라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하고 이걸 눌렀을 때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참여하기 버튼이 있어요.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등록된 소속 팀이 이 대회를 참여할 거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 사람들이 누른 거예요. 이 팀들이 곧 참여할 거다. 그럼 이 팀에 대해서 스태프 타임에서 그 대회 실제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스크래핑 같은 거를 해서 최종적 결과가 이 팀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 팀이 스코어는 몇 점이며 몇 점이며 그거를 다 산출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보드에다 레이팅을 시키는 거죠. 랭킹을 시킨 거고 여기 가입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로그인 할 때 이제 가입하고 뭘로 할 거냐 뭐 저 같은 경우는 구글로 연동을 해놨는데
구글로 이렇게 로그인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뭐 프로파일 같은 것도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 팀이 있어요. 제 팀이 있으면 노모 애쉬도 있고 WS1405도 있고요. 가입하시고 그 팀 서치하는 게 있어요. 팀 서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팀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뭐 WS1405라는 팀도 있는데 뭐 지난 대회에 대한 성적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팀이 대회를 개최한다는 걸 알릴 수도 있어요. 대회 저희 CTF 작년에 좀 많이 출전을 했었죠. 이렇게 작년에 어떤 거를 이게 처음에 가입 팀을 만드시면 총 점수가 나오는데 전 세계에 있는 그 해킹 방어 대회 팀들이 보통 이 사이트를 많이 팀을 대부분 만들거든요. 제가 처음에 만들어 보니까 14,000개 정도의 팀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CTF를 참여하는 팀이 14,000개가 있는데 작년에 최종 성적은 그 중에 682 정도를 했고요. 재작년에는 뭐 1300. 점점 이제 좀 좋아지겠죠. 보시면 올해는 거의 참여를 안 했는데 지금 12,000 정도 이때 대회로 인해서 좀 올라가고 팀원들이 나오고요. 팀 같은 건 여기서 팀에서 서치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팀에 참가하시려면 참가를 하셔도 되고 그 같이 한번 CTF를 해보시려면 노무에이시드나 WS 같은데 참여 신청을 누르시면 제가 컨펌하면 팀원이 됩니다. 또 이런 게 있어야 나중에 어디 해킹 대회 해봤다고 뭐 이직할 때나 이제 어필할 때 좀 증적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케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셔도 되고요. 저기에 있는 이 캘린더는 다운받아서 연동시킬 수도 있어요. 연동하면은 본인 구글 캘린더나 아니면 캘린더 앱에다가 캘린더가 확장자 파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임포트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문제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 설명드린 것보다는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하나씩 풀어봄으로써 어떤 문제 유형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크게 보면은 웹 해킹, 뭐 취약점, 그 다음에 시스템 해킹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폰어블이라고 해요. 폰투온이라는 그 중국에서 개최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해킹 대회가 있는데 취약점을 이용해서 그 시스템을 해킹하는 대회예요. 폰투온이 있고 거기서 이제 위너가 되는 거를 이제 시스템 해킹 위너라고 하는데 그 함축어라고 말하더라고요. 폰어블이. 그러니까 시스템 해킹을 말합니다. 시스템 해킹에 예를 들어 특정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가 떠 있고 이 프로세스 아이디가 뭐 12349, 1123이고 그 다음에 이 포트가 123이라는 포트를 리스팅 하고 있어요. 그럼 포트가 열린 상태잖아요. 123에 대한 포트를 가지고 IP랑 포트만 주어져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NC 뭐 주원 14 이렇게 포트를 줘요.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푸냐면 이 NC로 이 시스템 접속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출력되는지 어떤 데이터가 오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유추해 나가고 이제 블랙박스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유추해 나가서 그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익스플로이 코드를 짜서 그 익스플로이 코드를 페이로드를 작성해서 보내서 결국엔 우리가 그 시스템 권한을 탈취해서 내부에 있는 플래그 파일을 리드하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클리어하게 되는 거고. 또는 바이너리를 제공을 해요. 이 바이너리라는 거는 이 주원.exe가 프로세스 아이디를 갖고 포트를 열고 리슨하는 상태잖아요. 이 파일을 준다는 의미예요. 이 파일을 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리버싱을 하는 거죠.
리버싱을 해서 이 파일에 대한 어떤 구조체나 아니면 쓰는 함수, 들어가는 뭐 서브 로직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한눈에 볼 수가 있으니까 그 파일을 리버싱해서 취약한 부분 영역, 뭐 힙스택, 메모리 스택 영역들을 확인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페이로드를 짜서 이 포트에다가 딱 짜서 보내면은 내가 원하는 값이 리턴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리버싱을 통해서 이제 보고 익스플로이 코드를 개발 스크립트 언어로 짠 다음에 이쪽으로 페이로드를 소켓 프로그래밍 해서 보내는 거죠. 그럼 플래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딱 들어도 뭔가 복잡하죠. 그래서 폰업을 쪽이 가장 좀 어렵지만 인정받는 분야예요. CTF 중에. 그래서 폰업의 유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충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크립토가 있어요. 크립토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는 시저 샐러드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로트라고죠. 로트 13 어떤 숫자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런 예전에 뭐 스티케일 같은 그 암호학 방식도 있고 요즘에 뭐 RSA 또는 뭐 단방향 해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암호학 기술적 능력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코드화 시킬 수 있느냐 풀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정 어떤 그 코드를 주고 이런 걸 또는 어떤 값을 주고 이걸 풀어봐라. 그러면은 암호 알고리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암호화되기 전에 플레인 값과 암호화된 후에 대한 크립토 값을 같이 받았을 때 그 알고리즘을 유추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또 푸는 문제가 있고 여러 방식으로 출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유형의 암호학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포렌식. 포렌식 문제는 이것도 되게 다양해요. 어떤 특정 파일을 주고 그 메타데이터를 준다던가 아니면 로그 파일을 주어서 포렌식을 해봐라 또는 윈도우 환경을 준다던가 리눅스 환경을 준다던가 어떤 OS 환경을 줘서 이 시스템에 해킹을 당했는데 어느 부분이 취약해서 해킹이 당했는지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무엇을 들고 나갔는지 값을 써라 라고 문제를 내는 경향도 있고요. 포렌식은 아까 성민님이 강의하셨던 침해 사고 대응 문제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침해 사고 대응 담당자들은 어느 정도 포렌식에 대한 그 포렌식 준비도가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하고 침해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 PC가 침해 사고가 났는데 이 악성 코드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왜 들어왔는지 어디까지 전이가 됐고 이 파일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그다음 대응 방법을 짜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 능력을 요구하는 게 이제 포렌식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는 뭐 OS가 될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달리 볼 수도 있지만 OS 영역에 대한 포렌식도 있고 네트워크 관점에 예를 들어 뭐 패킷 파일을 하나 줄 수 있죠. 패킷 덤프 같은 거. 제가 네트워크 패킷 포렌식 강의를 했었잖아요. 패킷만 보고 이 웹 공격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런 거를 유추해 나가는 거예요. 포렌식은 많은 내용 중에 발생한 사건 내가 원하는 내용만 추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스테가노그래피 같은 게 있어요. 좀 이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스테가노그래피는 그 예전에 뭐 어떤 그거는 좀 비유하긴 그렇고 이미지나 그 미디어 정보 안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삽입해서 그 데이터 전문을 은닉해서 전송해가지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암호학은 아니지만 그 미디어에 삽입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고요. 스테가노그래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JPG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이제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이 파일 안에 어떤 데이터가 은닉돼 있다. 그걸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또는 뭐 1.mp3라는 파일 주고 이 데이터 안에 해커가 전하고자 하는 숨은 메시지가 있다. 찾아봐라. 이런 내용.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땐 좀 재밌어요. 저는 재밌더라고요. 뭔가 찾아내 가는 게. 간단하게 이런 것도 그냥 눈으로 보고 찾는 게 아니라 기술적 능력이 요구가 돼요. JPG 같은 경우는 이런 그 JPG 그 구조, 헤더와 푸터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푸터 다음에 뭐 a.exe라든가 이런 파일을 어태치를 시켜서 보내도 이미지는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JPG 푸터 다음에 들어오는 페이로드가 뭐 수상한 게 있다면 꺼내서 뭐 복원해서 한번 보던가, 그때 이제 파일 카빙 능력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 파일 카빙을 했을 때 어떤 무결성이 손상되면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니까, 파일 구조체에 대해서나 어떤 파일 확장자마다 다 구조체가 다를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이해 능력도 있어야 되고, mp3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미디어 파일 같은 경우도 그 여기에 대한 뭐랄까요, 그 주파수별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그 그래프 안에 어떤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플래그 값을. 예, 다양합니다. 뭐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여기 제가 방금 아주 단편적인 예제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한 내용은 보통 요 정도. 리스크란 문제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ETC 또는 기타 또는 뭐 등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기초에서 가장 많이 볼 것들은 이 리스크 부분이 되겠죠. 기초니까. 이 가장 기초인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답 안에 그 문제 안에 답이 있거나, 아주 간단한 스테가노그래피 문제, 아주 간단한 포레지, 아주 간단한 폰업을, 아주 간단한 크립토, 아주 간단한 웹, 또는 이상하게 되게 이거는 어떤 분야라고 붙이기는 좀 그런데 되게 넌센스를 요구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예전에 사용하는 그 도스 게임 같은 걸 하나 딱 던져준 다음에 이 도스 게임을 그 끝까지 다 왕을 깨면 플래그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을 풀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문제를 끝까지 게임을 해서 왕을 깨서 답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이 미스크 게임 파일을 이제 포렌식하거나 아니면 뭐 폰업을 해가지고 리버싱 해가지고 풀어낸 사람은 빨리 깰 수 있다던가, 뭐 이런 식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스크는 기타 등등.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같이 리버싱 분야가 있죠. 리버싱과 폰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폰업을 문제에 리버싱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고요. 폰업을 하는 사람은 대충 리버싱도 할 줄 안다고 보시면 되고요. 폰업은 근데 리눅스에 좀 가까워요. 리눅스 파일, 리눅스 시스템에 가까운 게 이제 대부분 그런 문제로 나오고요. 폰업을 윈도우로 나온 적은 본 적은 없어요. 윈도우즈 파일을 많이 주죠. exe 파일. exe 파일 리버싱으로 많이 풀고, 폰업은 리눅스 시스템, 리눅스 파일 바이너리를 많이 주고.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도구나 환경은 좀 더 설명할 건데, 이 세 개에 대해서 좀 질문사항 있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이해 안 가시거나. 대회도 나간다는 건 무슨 말이죠?